한반도의 바다가 갑자기 들끓기 시작한 건 한 가지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동시에 헤드라인으로 내건 내용,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고, 워싱턴발 정보는 이미 한국 내부에서 상당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조율 끝에 농축 우라늄 공급 관련 핵심 권한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한미 간 공동 문건인 팩트시트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넘게 움켜쥐고 있던 민감 기술에 예외를 준 것은 한미 전략 협력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주변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일본은 한국이 먼저 통과한 문을 슬그머니 따라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핵연료 지원 문제에서 한국 편을 사실상 들어줬다는 겁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해군 전략 자립을 위해 핵연료 관리권을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허락했다는 차원을 넘어 전력 운영의 주권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망일수, 작전 지속시간, 은밀성, 수중기동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수중발사 체계의 대기시간은 국가전략 억제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됐다는 사실은 주변국에게는 충격, 한국에게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자로 1기 탑재형 SSN 급을 기준으로 한 초기 세트업 비용이 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로 부담이 크지만,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 전력 자립의 입장료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 상무장관의 반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실체를 따져보면 정치적 이견이 아니라 미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핵연료 정비 산업은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의 수주를 독점해왔고, 한국이 독자 체계를 구축하면 그들의 공급망 일부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무장관의 반발은 산업계의 저항이었을 뿐이고, 한국은 기술적 전략적 협상으로 이를 뚫어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어떤 프레임을 구축하느냐입니다. 한국의 전략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국내 건조, 국내 통합, 국내 운영이라는 원칙을 중심축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잠수함 건조 기술, 원자로, 통합 기술, 정비 및 운영 체계까지 모두 한국의 산업자산으로 축적됩니다. 미국이 최근 조선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해 상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의회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54년까지 약 381척 규모로 함대를 확대해야 하고, 연평균 신규 건조는 12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이 이미 상당 부분 약화된 탓에 실제 건조 역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 조선산업의 강점이 빛을 발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세계 최상위 조선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미 해군 정비 협력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일본 SBC 중공업도 정비 협약을 맺고 있지만 규모와 기술력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연간 10조 원대에 달하는 MRO 사업과 신규 함정 발주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권까지 확보하게 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안보에서 완전히 밀린다에는 위기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부상은 일본에게 단순한 군사 경쟁이 아닙니다. 일본 내부 언론에서는 한국은 2년 사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현무5 같은 초장거리 타격 전력이 등장하면서 일본 본토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지만 국방 내부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해군 기술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는 분석 보고가 이미 다수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현무5를 두고 미국의 벙커버스터와 동급 수준이라 평가한 것이 일본 여론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처럼 한미협력 강화, 핵잠 승인, 현무 시리즈의 발전, 조선업 협력 확대까지 모두 맞물리면서 한국은 군사산업 전략의 세 축에서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이 확보한 이 전략적 승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주변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승인으로 인해 가장 먼저 요동친 곳은 중국과 일본이지만 그들의 반응 이면에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핵추진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동북아 해양 전략의 중심축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수중 전력을 확대해왔지만 최신 전략 자산의 은밀성과 지속작전 능력 면에서 여전히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추진 전력까지 단계적으로 갖추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해양 전략은 단기간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의 분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이 핵연료 관리권을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이는 잠수함 건조기술 확보보다 더 근본적인 전력 운영의 자율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결합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국 이외에는 맞설 국가가 없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측에서 가장 불편한 지점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전력을 주도하는 주체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반응도 매우 복잡합니다. 일본의 국방 관료들은 겉으로는 담담한 듯 보이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잠수함 전력, 미사일 전력, 조선업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이미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해상 전력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받았지만 최근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일본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와 같은 초장거리 타격 무기 체계는 일본의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무기체계를 과소평가하는 듯한 보도를 반복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분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미국 내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미사일 발전 속도를 핵 억제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고 이는 일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가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폭발력, 사정거리, 관통력 모두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발언이 일본에 전달되자 일본 군 내부에서는 이제는 한국을 경쟁국이 아니라 우위국가로 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핵잠 확보 논의가 단순한 전력 추가가 아니라 국가 전략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기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핵잠 보유로 인해 대항작전 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잠항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 정보 수집과 감시 정찰 능력도 비약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간 공동운용 체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해군 전력도 한국 조선소를 기반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제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중국 역시 이 흐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이 전략 자립성을 갖추는 순간 미국의 군사 영향력까지 함께 강화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모든 지역 강대국이 긴장하고 있는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중대 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북아에서의 연합방위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단순한 방위산업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 자산 그 자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한국의 방위력 증강은 미국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동맹의 형태라고 분석했고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잠수함 기술, 미사일 체계, 조선 역량은 이제 단순한 군사 능력을 넘어 전략적 협상 카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긴장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국방 자립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 전체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전력 증강이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만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미국 싱크탱크들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시계처럼 분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한국이 단순한 방위 협력국이 아니라
기술 생산 능력과 작전 자산을 동시에 갖춘 전략 생산 기지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 전체 연합 전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미국의 구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고위 권력층은 이미 대만 침공을 정치적 도피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내놓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 내부에서도 권력 균열이 감지된다는 분석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주석 장유샤가 군부를 장악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중국 내부 권력 다툼이 실제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외부에 대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과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전쟁 시 직접 군사 개입을 자제하고 대신 동맹국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전면 투입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전처럼 장거리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부각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급 미사일 전력과 조선 기술을 갖추고 있고 지상 전력과 해군 전력 모두 대만 방어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미국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미군의 병참 기지 역할을 맡아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시설 제공조차 꺼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지자체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미국이 요청한 회의 자체를 거부했고 일본 SNS에서는 대만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폭발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일본의 방위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새에서 한국이 다시 미국의 전략 계산 중심에 올라섭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자주국방을 목표로 꾸준히 전력을 강화해왔고 주한미군과의 연합훈련 체계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가 제한적이라면 한국이 일정 부분 동아시아 전력의 안정성을 대신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신형 미사일 전력, 정보감시체계, 조선 능력은 대만과 일본 사이의 전략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분석가들은 한국이 전력 자율성을 확보할수록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더욱 견고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까지 보유하게 되면 동중국해와 대만 동부 해역에서 정보 우위와 작전 지속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국의 해군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해군 확장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이 핵잠 보유에 성공하면 동북아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의 위치는 더 이상 단순한 방위산업 강국이나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 환경을 재구성하는 핵심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만 유사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 수십 년간 동북아 안보 구조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잠 확보를 시작으로 한국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요청, 중국의 압박, 일본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택할지에 따라 전체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복잡한 전략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의 활용 범위를 대만 유사 상황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동맹국의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전략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과 조선 능력, 그리고 지휘 통제 체계가 이미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대만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맡아왔지만 실제 유사 상황에서는 주민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병참 지원조차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지자체가 미국 측과의 회의 참석을 거부한 사건은 미국 국방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의 방위 의지에 중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상황은 미국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자주국방 기조를 유지해왔고 주한미군과의 연합작전 체계도 매우 견고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급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미국이 필요한 장비나 전력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자산의 일부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합작전 구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전작권 환수 문제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군사적 권한 이양이 아니라 한국이 독립적인 작전 주체로 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기존의 미국 주도 구조에서 한국 주도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권한의 문제를 넘어 국가 위상을 상징하는 지점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주변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되면 전략 자율성은 크게 강화되고, 이는 결국 한국의 무기 개발과 전력 구조 개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런 변화를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 확보, 미사일 전력 강화, 전작권 환수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동북아 안보 지형의 중심이 기존의 3강 구도에서 한국 중심의 새로운 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전략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이미 그들의 해군 기지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핵잠까지 확보할 경우 중국의 해양 전략 전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이 조선, 미사일,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을 중심축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일부에서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이는 일본 내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 전체가 긴장과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 강화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동력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 전략을 조율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